안녕하세요. 민준쌤의 7분 부동산 상담입니다. 오랜만에 상담 코너로 찾아뵙고 있습니다. 오늘은 강남 부자들의 디딤돌 증여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상담자 사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이분은 5살 된 딸아이를 둔 의사 부부입니다. 현재 소유하고 있는 약 10억 상당의 소형 아파트가 딸아이가 25살이 되면은 약 20억 정도 될 것 같은데, 이 아파트를 딸아이한테 증여할 때 현명한 방법이 없을까요? 이런 걸 이제 여쭤보신 겁니다. 자, 이분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첫 번째, 현재 5살 된 딸아이에게 20년 후 20억 상당의 아파트를 증여하고 싶다. 상당히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증여 계획을 짜고 있죠. 실제 부자들이 이렇게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현명하고 합리적인 증여뿐만 아니라 절세법도 있으면 같이 알려주세요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자산관리 시장에서 증여는 상당히 이 비중을 키워가고 있는데요. 우리 화면에 본 자료는 제가 이 나라의 2006년부터 2022년 사이에 부동산 거래 중에서 증여가 차지하는 점유율의 변화를 추세로 나타낸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빨간색 그래프는 서울을 나타내고 파란색 그래프는 전국을 나타내는데요. 2006년부터 2017년까지는 이 증여 점유율이 서울이나 전국이나 완만한 흐름을 보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2017년부터 급격하게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추세는 당분간도 지속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주택 가격의 급상승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자력으로 주택을 구입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다주택자인 부모들이 어떻게든 한 채를 증여하겠다는 생각들을 강하게 가지기 때문인 것이죠. 자, 이런 상태에서 강남 부자들은 증여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까요? 제가 이 5가지로 정리해봤는데 어떤 일반인과의 생각의 차이를 좀 느껴볼 수 있다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강남 부자들은 증여 절세 플랜을 미리미리 세운다는 점이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법과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고, 세 번째는 큰 증여를 위해서 작은 증여를 미리 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자금 추적 조사에 대비해서 증빙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고, 다섯 번째는 좀 생소합니다만 지금 내는 세금이 제일 싸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5가지 특징에 대해서 하나씩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증여 계획을 미리 세운다. 요거 3가지 점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 강남 부자들은 증여를 하면서 작고 세밀한 계획을 세운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40대 중후반이 되면은 자기 인생에서 어느 정도의 자산 규모를 가지고 갈 수 있는지 그런 밑그림이 그려집니다. 따라서 그런 밑그림 하에서 자기 자산 규모에 맞게 미리 이제 증여 계획을 세워나가는데 아주 작고 세밀하게 세운다는 거예요. 크고 완벽한 그림을 세워나가지 않습니다. 작고 세밀한 계획을 세우면서 실행해가면서 그걸 수정해 나가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증여에도 우리 3가지 타입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타입은 공제액에 집중하는 증여예요. 즉, 쉽게 존배성한테 5천만 원까지 기본 공제를 허용한다 하는 타겟에 착안해서 증여하고 끝내는 것이죠.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증여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가 10년 주기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 증여액은 10년 단위로 기본공제 설정되고 10년 단위로 증여 가산액이 분리제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이 10년 주기를 넘어서서 최저 세율까지 착안하는 거예요. 우리가 증여할 때 세금을 안 내는 게 아니라 세금을 낼 때 가장 적은 세금을 내는 것을 목표로 해서 증여 계획을 추진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례는 나중에 세 번째 가서 실제 사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강남 부자들은 증여하면서 일찍 그리고 당장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 상담자도 지금 40대 초반인데 벌써 5살 된 자녀에 대한 증여 플랜을 짜고 있지 않습니까? 또 좀 늦었다 하더라도 망설이지 않고 당장 시작한다는데 강남 부자들의 특징이 있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사전 증여를 극대화한다, 최대한 활용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상속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10년 내 사전 증여한 것은 상속 자산가액으로 가산하게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인들은 그 불리하니까 사전 증여할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부자는 거꾸로 10년이 넘어가도록 사전 증여를 앞당긴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강남 부자들의 증여법 특징은 법과 제도를 최대한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올해 같은 경우는 세제 개편과 이월과세가 증여의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세제 개편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3년 되면 증여 취득세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 과세 표준이 현재 공시가격에서 이 시가 인정액, 즉 시가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시가와 공시가격은 약 20%에서 30% 차이가 발생하는데 그만큼 증여취득세가 높아지게 되는데 그 다음에 또 이 이월과세는 부부간의 증여를 통해서 양도소득세를 낮추기 위해서 활용하는 건데 지금까지는 5년 경과해야만이 이 효과를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제는 10년으로 늘리겠다는 겁니다. 이 제도가 변경 시행하기 때문에 이 변경 제도가 변경 시행되기 전에 증여를 통해서 이런 절세 효과를 누리려는 그런 시도를 한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자산에 따라서 이 증여 방법을 달리한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는 부담보 증여를 하라고 한다든지 지분 증여를 하라고 한다든지 주식 같은 경우는 비상장 주식이나 저평가 주식을 우선 증여한다든지 지분 증여한다든지 현금 같은 경우도 분할 증여한다든지 아니면은 교차 증여한다든지 뭐 세대 생략 증여한다든지 다양한 형태의 증여 방법을 자기 자산 규모와 자산 상태에 맞게 최적화시켜서 실행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제 분할 납부나 연부 연납을 활용해서 증여세를 납부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증여 상담사에서 나타나는 문제가 증여세가 딱 산출되면은 그 증여세가 커서 증여를 포기하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입니다. 근데 부자들은 끝까지 이것을 방법을 찾아서 증여를 실행한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차용증을 활용한다는 것도 한 예가 되겠습니다. 그만큼 부자들은 이익이 되면은 다소 불편하고 어렵더라도 실행해 나가는 그런 실행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세 번째는 큰 증여를 위해서 작은 증여를 이제 미리 준비한다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오늘 바로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강남 이식 아파트를 디딤돌 증여법을 통해서 증여하는 건데요. 이 디딤돌은 뭡니까? 우리가 한 개 한 개 안전한 계단을 건너가는 뿐만 아니라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갈 때 우리가 디딤돌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제 네 가지 사례를 비교할 텐데요. 첫 번째 사례는 자, 그냥 아무 준비 없이 있다가 증여 직전에 5천만 원 공제받고 19억 5천에 대해서 증여세 6억 2천만 원 내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10년 주기세로 초기 단계, 즉 10년마다 기본 공제가 있으면 사용해서 2천만 원, 2천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해서 과세 표준을 19억 1천으로 낮춰서 증여세를 6억을 내는 방법이 있고요. 세 번째는 여기다 최저세를 더하는 것입니다. 자, 1억 2천만 원을 증여하면은 2천만 원 기본공제 빠지고 1억을 10%니까 10% 세를 내는 거죠. 두 번째도 10% 세를 내는 거고요. 세 번째도 5천만 원 공제받고 과세 표준을 17억 1천으로 낮추어서 5억 4천만 원의 총 증여세를 납부하는 그런 방안이 있고요. 네 번째는 만약에 자산 규모가 허용한다면은 이 증액을 더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5억 2천만 원을 증여함으로써 2천만 원 공제받고 5억에 대해서는 20% 세액을 내는 것이죠. 두 번째도 동일하게 20% 세금을 내는 것이고 마지막 과세 표준을 9억을 낮춰서 마지막 또 20% 세율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 세율이 3억 9천으로 총 세금이 3억 9천으로 낮아진 효과를 내면서 이란과 비교했을 때 약 2억 3천만 원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인 것이죠. 이 방법이 근데 뭡니까? 디딤돌이지 않습니까? 디딤돌은 세율을 낮출 뿐만 아니라 이 기증여한 금액을 통해서 이 기증여한 금액을 활용해서 재산이 증식되는 하나의 또 다른 디딤돌 나가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강남 부자들이 사용한 이 디딤돌 증여 방법을 우리가 언제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네 번째, 이제 자금 출처 조사에 대비해서 증빙 관리에 철저히 기한다는 내용인데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상속증여법 제45조에 하면은 우리가 특정한 재산을 취득했거나 어떤 채무 상환이 이루어졌을 때 그 금액에 대해서 당사자가 자력으로
할 수 있다는 증빙이 확보되지 않으면 증여로 추정해서 증여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수증자는 이 금액을 또 자산취득세나 채무상환제는 이 증빙을 다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한도가 있는데 그 한도가 80%가나 아니면 2억 중 작은 금액까지 맞추면 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한도까지는 항상 증빙자들을 갖춰놓을 수 있도록 부자들은 다 준비를 한다는 얘기죠. 세 번째는 이 자금 내역을 준비함에 관리함에 있어서 수증자뿐만 아니라 증여자도 같이 관리한다는 얘기예요. 왜냐? 증여자의 증여 자산 재원까지 파고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최소한도 우리가 증빙 기록 관리를 유지한다는 그런 철저함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여기까지 나가면은 대부분의 경우에 귀찮다고 포기하는데 부자들은 이득이 되면은 어렵고 귀찮더라도 끝까지 실행한다는 특징이 갖고 있다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다섯 번째, 증여세 지금 내는 게 제일 싸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를 비교해 볼 텐데요. 양도소득세는 보시다시피 8단계 10억 초과 45% 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상속증여세는 5단계 30억 초과에 대해서 50% 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를 과세표준이나 세율 가지고 직접 비교할 수 있지만 5억 이하인 경우에 양도소득세는 세율이 40%예요. 증여세는 20%입니다. 뭔가 상대적으로 우리가 상속증여세에 더 쏠리는 기분을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상속증여세는 양도소득세 없는 특징을 세 가지를 더 가지고 있어요. 첫째, 부가세가 없다는 것도 큰 특징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세의 10%에 해당되는 지방소득세라는 부가세를 가지고 있잖아요. 상속증여세는 부가세가 없는 것이죠. 또 양도소득세는 중과가 있는데 상속증여세는 중과가 없다는 것도 특징이 되겠고요. 증여세에는 또 신고 납부세액의 3%를 공제하는 그런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상속증여가 양파는 차라리 증여를 통해서 자산 증식기를 넘기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진 부모들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당분간 증여의 거래 건수가 늘어날 텐데 부자들은 전국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어차피 내 자산의 50%는 내 게 아니다. 왜냐? 양도소득세도 50%, 상속증여세도 50%, 이런 이 증여를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50%가 내 거 아닌데 이 50%도 기준 나름이라는 거예요. 즉 100억의 50%하고 10억의 50%는 너무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 100억이 될 자산을 10억일 때 증여를 통해서 미리 증여함으로써 세금도 낮추고 자녀들의 어떤 성장에 디딤돌 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강남 부자들의 디딤돌 증여법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세 가지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증여액은 내 자산 규모에 맞게 최적화해서 일찍 시작해라. 일찍 시작하라의 방점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기증여액을 활용해서 증시시키는 경제행위를 계속해라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세 번째는 자산에 따라서 증여법을 달리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강남의 부자들의 디딤돌 증여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는데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부동산과 세금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시게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